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1, 2, 3, 4에서 4문제가 총 나왔고요. 이 4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인 수강 과목 정보를 조회하는 과목별 수강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수강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수강 과목하고 강사하고 수강료하고 요 세 가지 값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강사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수강료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 값을 결과로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씩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수강료가 5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볼 거예요. 해서 우리 수강료에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수강료 이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5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수강료를 보니까 싹 다 이제 5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동일한 그 수강 과목은 한 번만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R 공예가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퀼트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레코드가 나왔고 한지 공예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수다에서 이것도 이제 세 개가 나왔고 스텐실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세 개가 나오고 유리공예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동일한 그 수강 과목은 한 번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일한 수강 과목은 한 번만 이제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우리가 특정 이 수강 과목이라는 그 속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쿼리 속성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우리는 특정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쿼리 속성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쿼리 속성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고유값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아니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고유한 값만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유값을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동일한 데이터는 한 번씩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수강 과목은 한 번만 표시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쿼리 속성 그 시트 창으로 들어온 다음에 고유값을 예로 설정한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이다, 강사다, 수강료다 해서 필드명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타난 그 수강 과목들이요. 수강 과목들이 스텐실부터 시작해서 한자 공예까지 그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강사 이름들도 싹 다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수강료를 보니까 지금 5만 1,000원, 7만 1,000원, 5만 1,000원, 7만 1,000원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는 5만 원, 7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1,000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3번 문제요.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우리 2번 문제가 1,000원 증가라는 그 쿼리를 실행하는 그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00원 증가라는 거, 요 쿼리가 실행되는 걸 봤어요.
해서 지금처럼 1,000원씩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된 거고, 지금 이 그림은 1,000원씩 증가가 안 된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우리가 문제 없는 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 컬이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요 컬을 이제 꺼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과목별 수강 요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과목별 수강이다 라고 해서 쿼리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과목별 수강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유값을 얘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해당 필드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쿼리 속성에서 고유값을 설정을 해주더라.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를 이용해서 수강 과목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그 해당 수강 과목에 강사와 학생 수를 조회하는 과목별 학생 수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지 공예를 입력받으면 한지 공예 그 과목에 대해서 강사와 이제 학생 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하자고요.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표시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수강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수강 과목하고 강사하고 학생 수하고 요 세 가지 값을 결과값으로 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강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생 수요. 학생 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수강 현황이라는 이 쿼리에 학생 수라는 필드는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학생 수라는 거는 성명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이제 싹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요 성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생수를 이제 구해 줄 거죠. 그때 제목도 보니까 이제 필드명이 학생수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필드명부터 우리가 입력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생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학생수라는 그 필드명으로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때 이 성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인원수, 학생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 맨 위에 도구 모음 중에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요약이다 라고 해서 묶는 방법이 쫙 뜨는데 그때 학생 수는 우리가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 성명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이제 묶어서 강사별로 또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수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있죠?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강사별로 학생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강 과목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한지 공예를 만약에 입력을 받으면 이 한지 공예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값 그거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수강 과목에서 할 거니까 이 수강 과목의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강 과목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입력하세요. 그 뒤에 우리 혹시나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이 있으면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뜰 거고 우리가 한지 공예를 입력하게 되면 그 한지 공예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강 과목이 한지 공예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도구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때 메시지를 보니까 수강 과목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한지 공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제목 필드명을 보니까 수강 과목이다, 강사다, 학생수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지 공예다, 그리고 김찬영이다, 18명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쿼리 이름은 과목별 학생수 요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과목별 학생수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과목별 학생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서 시간별로 강사 수와 평균 수강료를 조회하는 시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탭 요거 이제 쿼리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수강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X 버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시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수 그리고 평균 수강료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강사 수요. 강사 수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우리가 따로 필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강사 수라는 거는 강사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사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수강료라는 그 필드는 수강료의 이제 평균값 평균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이제 두 번째 필드요. 강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사 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좀 쓰자고요. 해서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강사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강료의 평균도 평균 수강료 요 제목으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 수강료 하고 직접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별로 그리고 강사 수와 우리 평균 수강료를 조회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우리가 요 위에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약이다 해서 묶는 방법이 쫙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묶어서 볼 거니까 시간을 이제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강사요. 강사는 강사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수강료를 가지고는 수강료 이제 평균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이다, 강사수다, 평균 수강료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제목은 전부 다 필드명은 싹 다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곳에 데이터 보니까 04부터 05시, 05부터 06시, 06부터 07시, 08부터 09시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강사 수요. 14명, 20명, 44명, 그리고 22명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이곳에 평균 수강료요. 평균 수강료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막 샵으로 표시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평균 수강료에는 싹 다 이제 통화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다가 통화기호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강료라는 거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뜨고 우리가 요 필드를 이제 선택하고 속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필드 속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형식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형식에 찾아가서 이걸 이제 통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화로 이렇게 이제 형식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눌러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평균 수강료다 해서 제목이 조금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이제 찾아가서 마우스 모양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 수강료, 그때 이제 수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나온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평균 수강료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수치 데이터 보니까 수치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그리고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1,000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그 문제 2번 문제에서 요 1,000원 증가라는 요 쿼리를 우리가 실행을 시켰다고요.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1,000원씩 전부 다 이제 더해졌겠죠. 해서 요 문제 그림과는 1,000원씩 전부 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강료가 이렇게 이제 1,000원씩 차이가 나면 이거는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시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여기다 이제 시간별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시간별 현황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그리고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강 과목을 우리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우리가 전체 수강 과목 이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과목의 수강 현황을 이제 조회하는 과목별 수강생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0회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대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는 총 몇 개가 나타났다. 28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좀 조절 좀 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현황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수강생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예요. 그러면 지금 반이라는 걸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성명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바로 밑에 이제 연락처도 있죠. 연락처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반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정렬이요. 정렬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코드 100개의 레코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수강 과목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과목의 수강 현황을 이제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 받으면 이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서 결값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각각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네가 도대체 수강 과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강 과목도 이제 이 오른쪽에다가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강 과목이 뭔지 봐야 되니까 수강 과목 그거 좀 이제 추가 좀 시킬게요. 해서 수강 과목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각각 이제 반, 성명, 연락처마다 수강 과목이 쫙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강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수강 과목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가 입력에 써져 있는 이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검색할 한 칸 띄고 수강 과목에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만 찾아줘요. 근데 문제에서 일부분만 이제 입력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해라는 두 글자가 들어왔을 때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M% 열어주고요. 맨 뒤로 가서 또 M% 열어주고 우리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제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연산자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할 때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like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요 메시지요. 검색할 그 수강 과목의 일부를 입력하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똑같이 이제 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처럼 똑같이 공해하고 그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공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한지 공해다 해서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나왔고요. 알 공해다라고 해서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유리공해다라고 해서 공해라는 그 글자가 붙은 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죠. 그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가 28개가 나온대요. 28개 맞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아래쪽에 봤을 때 28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 요만큼만 이제 표시해야죠. 우리가 수강 과목은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이 수강 과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니까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키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공해라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8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거 맞고요. 그때 고급이다 라고 해서 고급이 쭉쭉쭉 요만큼 요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 그 밑으로 이제 중급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샘지, 김한나, 박원순 해서 요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온 거 맞고 그때 이제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처도 전부 다 이제 맞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명을 보면 반이다, 성명이다, 연락처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국 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문제 그림에 나온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를 싹 다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과목별 수강생 현황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과목별 수강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과목별 수강생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도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